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코페스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전쟁 시 남한 점령 흡수, NLL 인정 안 한다 선언은 돈 떨어졌다는 신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방송을 자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채널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한데 이렇게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서 그럽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섞어서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미국이라고 다 용감하고 책임감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한국이라고 다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이겁니다. 제가 나이가 70인데 이렇게 멀쩡한 기억력과 정신으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병원을 별로 다닌 적이 없습니다. 한번 병원에 가게 되면은 큰 사고가 나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외에는 거의 병원을 간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논산훈련소를 가게 되면은 훈련소에 입소해서 각 연대로 배정이 돼가지고 훈련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각 조교들이나 중대장들, 이런 사람들이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막 얘기를 합니다. 야, 서해 있을 때 운동하던 놈들 나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각 연대대항으로 무술대회를 비공식으로 열어줍니다. 말이 무술대회지 그냥 개싸움 시키는 겁니다. 저도 그런데 나가서 싹 쓸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6주 훈련을 받을 때 5주만 훈련을 받고 일주일은 훈련장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한 번 정도는 조교들이 야, 너 오늘 훈련장 나가지 마. 내무반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무반에서 훈련 안 나가는 조교들하고 그냥 노닥노닥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훈련병들 상태를 보면은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청소 당번을 다 정해줘도 청소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패기 시작해야지 그때 움직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근성입니다. 그리고 같은 훈련병인데도 돈이 없는 훈련병들이 참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훈련병들은 막 울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PX를 가면은 그 당시에 10원짜리 동전 하나 주면은 라면 땅이라는 걸 팔았습니다. 배고파 우는 훈련병 앞에서 그걸 먹으면서도 조금도 주질 않습니다. 배고파 울던 훈련병 앞에서 그걸 먹으면서 걔하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도 주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군을 제대해서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사회생활 하실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국정원장이 된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임명받고 한 얘기가 인사를 잘해서 각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고 정말 나라가 흥전등화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잘렸던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다 뒤집어 놓다가 잘린 겁니다. 국정원에는 외부 연구소가 있는데 국정원 소속이죠.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요게 딱 두 개가 있는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주로 탈북자들이 많이 근무합니다. 그것도 고위직 탈북자들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연구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막 연구원으로 넣어주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질질질 끌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연구원으로 들어간 그 사람도 공작원입니다. 간첩이에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거는 북한 정보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딱 탈북하면은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김대중이가 천용택 국정원장이 1999년 4월 말에 중국 정보부에 찾아가서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2000년에 국가경영전략연구소라는 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는 연구소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이가 만든 거는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딱 끝자만 바꾼 겁니다. 중국 정보부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는데 잘못해갖고 사람들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똑같이 이름을 만들어서 뭐 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연막을 쳐놓은 게 국가경영전략연구소고, 그게 지금의 민주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신임 국정원장, 이 사람이 임명되기 전에 먼저 국정원장을 자르고 국정원을 대신 운영하게 했던 그 서리가 바로 옛날에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육사 출신입니다. 이게 총회 회원일 겁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이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컨트롤을 하는 능력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 기구를 북한과 중국이 대리 통제를 하면서 모든 기능을 다 죽여놨습니다. 지금 갑자기 김정은이가 남한에서 조금이라도 시비를 걸면은 전쟁을 걸어서 다 점령해가지고 흡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NLL은 인정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돈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때까지는 공개적으로 뒷구녕으로 돈을 보내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걸 국정원에서 왜 모르겠습니까? 먼저 대충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을 통해서 보낸 것도 다 국정원에서 공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게 꼬신 사람 그리고 돈을 준 사람 이 두 사람 다 깜빵에 쳐놓고 이재명이는 멀쩡하고 북한은 그때 800만 달러 챙겼고 이런 식으로 공작을 하는 겁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금융권을 통해서 북한으로 간 돈이 22조 7천억 원입니다. 요 증거를 금감원에서 확보해가지고 박근혜한테 보고를 했고 박근혜가 그거를 조사해라. 요렇게 명령을 내리고 다음날 바로 북한에서 노동신문에 박근혜를 제거해라. 이렇게 딱 사설이 실린 겁니다. 어떻게 합법적으로 돈이 갔느냐 북한으로. 바로 남의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외국으로 송금해가지고 그 돈을 다시 빼가지고 다 모아서 현금으로 북한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는 돈 말고 정부에서 무슨 기금이다 이렇게 해서 주는 돈도 상당합니다. 김대중 때 건너간 게 60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때 빚이 1000조가 됐는데 1000조 중에서 대략 4,500조는 그렇게 해서 건너갔을 겁니다. 물론 그거를 지금 추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추적이 대충 끝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NLL 문제는 천용택이가 중국 정보부에 국정원의 정치정보권을 중국 정보부에 넘겨준 게 1999년 4월 말인데 북한이 1999년 5월 말인가 6월 초에 제1연평해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보부가 D-Day로 삼아서 작전을 한 게 4월 말경.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기다렸다가 6월 달에 제1연평해전을 일으켜가지고 딱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그때 세워놨던 원칙 중에 하나가 NLL 폐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려놨던 게 김대중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서해 5도 밑으로 직선으로만 배가 들어갔다 나오게 이런 선을 그려놓은 거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노무현이가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서 띠밀어버린 겁니다. 노무현이도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홍석현이를 주미대사로 임명해가지고 미국서 그 여론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남아있던 정보 세력들의 역공작에 걸려가지고 이건희가 미국으로 도피를 했고 그래서 홍석현이하고 같이 엮이는 바람에 홍석현이가 쫓겨온 거죠. 그때 이건희 막내딸이 죽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 가치가 없던 노무현은 그냥 띠밀어버렸고 노무현이 죽자마자 김대중도 박지원이한테 시켜서 죽인 겁니다. 노무현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김대중이가 죽었는데 그때 박지원이가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대중이는 이효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직 박지원이만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박지원이가 계속 나아지고 있다, 좋아진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아니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다구치니까 김대중이가 점점 악화된다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까봐 자기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야금야금 표시 안 나게 저 세상으로 보낸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무현과 김대중이가 입을 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끝나서 없애버린 거죠. 문재인이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문재인이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은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에 갖다 준 겁니다. 자기를 대통령에 앉혀줬다는 그 사례비로 그렇게 준 겁니다. 미리 약속을 한 거죠. 2016년 6월 말에 부탄에 들어가서 북한의 해외 해킹 총본부 요원들을 만나가지고 각서를 쓴 겁니다. 문재인은 네팔로 출발하겠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인천공항을 빠져나갈 때 내가 앞으로 2주에서 열흘 정도면은 귀국한다 요렇게 말을 했지 내가 북한이 난수방송을 딱 시작하면은 부탄에 가겠다 요렇게 얘기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계속 지적을 해야 되니까 바로 난수방송 날짜를 2016년 6월 24일에서 2016년 7월 15일자로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그거를 주성화 기자 동아일보의 탈북자 얘가 언론계를 싹 주도해서 한 거고 뒤에 조정하는 애는 바로 고성지피로 재월북한 그 사람이 바로 담당 공작원입니다. 제가 주성화 기자에 대해서 큰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주성화만 그런 게 아닙니다. 탈북자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북한 체제를 알면은 탈북이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개 탈북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3명이 다 간첩이었었는데 그리고 역대 국정원장들 상당수가 그런 신분이었고 차장들이 그런 신분이었는데 일개 탈북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탈북하는 사람들은 다 돈을 미리 받고 오는 겁니다. 그 브로커들이 무슨 재주로 북한에 어디 누가 탈북하겠다 이걸 알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가지고 중국 단동에 가서 연락을 해가지고 북한 기차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양담배 2보루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열차간에서 평양에 들어갈 때 1보루를 사용한답니다. 공안이 딱 검문하면 양담배 1갑을 준답니다. 그렇게 해서 1보루를 주면은 평양에 도착을 하는 것이고 평양에서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10,000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 $10,000는 바로 국정원에서 탈북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1억 원을 넘게 옛날에 주게 돼 있었는데 그 돈의 10분의 1을 먼저 가서
북한 담당자에게 $10,000를 주는 겁니다. 북한 경찰들이 한 달 월급이 20불이 안 되니까 $10,000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들어오면 나머지 돈을 받는 거고 그 돈에서 브로커들이 또 10%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이것 빼고 저것 빼면은 받는 돈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직장도 못 잡고 자기 마음대로 진학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도 못하는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탈북합니까? 이렇게 궁핍한 나라에서 세계 10위 무역 대국인 한국을 쳐들어온다? 그럼 돈은 누가 김정은이한테 주겠습니까? 오늘도 뉴스 보니까 김정은이가 세계 최고의 고급 SUV를 타고 다니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남한에서 가는 거고 남한에서 사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 남한을 핵폭탄을 써가지고 다 부숴버리면 누가 돈 줍니까? 그리고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하니까 남한에서 그걸 일제히 보도를 해주는 겁니다. 1분이면 타격한다 어쩌고 저쩌고 게임 체인저를 김정일이가 손에 넣었다 어쩌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활공 극초음속 탄은 명중률이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멀리 갈 수 있지만 활공이라는 것은 그냥 낙하를 의미하는 겁니다. 낙하는 탄도를 갖고 있으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지만 탄도가 없이 자유 활공을 하게 되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활공이라는 것은 정해진 에너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계속 소멸되는데 어떻게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손실되기 때문에 목적지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중국이 사기를 쳐가지고 미국을 협박했지만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서 60년대에 개발해놨던 겁니다. 그런 걸 죄다 훔쳐가지고 미국을 때린다 어쩐다 하지만 미국이 그거 신경 안 씁니다. 북한에서 활공 극초음속 미사일로 서울을 때리려면은 북한 끝에서 쏴가지고 북한 상공에서부터 낙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의 날씨, 온도, 습도 그리고 바람의 세기 이런 거에 따라서 활공 요소가 다 달라지는데 그거를 초정밀하게 통제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북한에 있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북한 돈으로 합니까? 그렇게 북한이 발표를 하자마자 남한의 모든 언론이 다 대서특필하는 걸 보셨죠. 이게 바로 김대중과 노무현이 언론 세무 사찰 기획을 중국 정부의 오다에 의해서 세워가지고 언론 세무 사찰을 한 다음에 중국 돈으로 전부 다 물어주고 그 운영권을 중국 정보부가 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푸틴이 했던 러시아의 언론 세무 사찰을 중국 정보부가 딱 보고 한국에다 그대로 쓴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또 이렇게 반미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 마음대로 주둔하고 철수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미 상호 방위 협정에 의해서 주둔하는 것이고 대통령 마음대로 철수를 못합니다. 줄이고 느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바로 북한의 휴민트를 부활시킨 장본인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미 8군에서 북한의 휴민트 조직을 직접 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북한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바로 제가 북한 장성들이 영변 핵기지 도면, 인근에 있는 화학기지 도면, 그리고 영변 핵실험을 했던 그 흑한 사발을 국정원으로 보내온 거를 김대중이가 받지 마라! 이렇게 임동원에게 명령을 해서 방치해놓은 거를 미국 CIA로 넘겨준 장본인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 핵이 한국 돈으로 다 만들어졌다는 것을 한국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판문점에서 김정은이를 만날 때도 문재인이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해서 문재인이가 바깥에서 1시간 반을 기다린 거 아실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개망신을 당했는데 트럼프는 문재인이가 간첩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해외 순방 갔을 때 유럽이나 미국 지도자들은 문재인이를 안 만나줬습니다. 그거 다 기억하시죠? 하다못해 시진핑이도 안 만나줬죠. 왜냐하면 김정은이의 주구 간첩이니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김정은이한테 얘기하면 다 끝나는데 뭐하러 문재인을 만나겠습니까? 이런 문재인이가 박근혜를 사면할 때 어떻게 사면해줬습니까? 지 맘대로 했겠습니까? 자기 맘대로 한 것도 아니지만 박근혜를 사면시킬 때는 완전 알거지를 만들어서 길로 내몬 겁니다. 10원짜리 하나 없게 만들어 놓고 길로 내몰아서 놓고 어디 가서 살라고 한 겁니까? 그것도 여자한테. 박근혜가 오죽하면은 강영석이 같은 나부랭이한테 돈을 빌려서 지금 집을 사가지고 남의 집에서 얹혀가지고 생활비나 있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알거지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북한이고 문재인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윤석열과 한동훈이죠. 이 이야기를 해서 영상을 올렸을 때 이 영상이 삭제가 되거나 또는 계정이 사라지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나라라는 지금 제 컴퓨터나 휴대폰은 대놓고 쟤들이 행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다 촬영을 해가지고 공개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지금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 모니터링은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영상 자료는 다 미국 국무부하고 CIA로 건너갔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게 중국 정보부의
화웨이 통신장비, 나주에 있는 인터넷진흥원, 그리고 국정원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한다. 이런 것까지 다 보냈습니다. 미국에 이미. 요즘은 절대로 IP 추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휴대폰 기기, 컴퓨터 기기에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만 딱 치면은 나주에 있는 인터넷 서버 딱 연결돼 가지고 다 같이 열어서 같이 보게 됩니다. 지금은 해킹 안 합니다. 지금 파키스탄이 중국의 F31, FC31 요거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KF21에 모든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카이에 있는 화웨이 통신 장비와 중국제 카메라 그리고 카이에 근무하는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몽땅 다 넘어갔습니다. 카이도 그걸 아니까 중국이 그 정보를 가져가서 FC31에 대한 지상실험을 했을 때 경찰에 2번이나 신고한 겁니다. 해킹당했다고. 요새 해킹 안 합니다. 야, 이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0분이 넘어가네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청주회를 척결하는 시민 모임 홈페이지에서 해드리기로 하겠고 계정이 폭파될 때 폭파되더라도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제 계정에 손을 댄 사람들은 제가 언젠가라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